네, 여러분, 이번 시간 제가 지난번에 OT 강의에서 안내를 드린 대로 이번 시간에는 용어의 정의 먼저 여러분과 한번 간단하게 우리 용어의 개념을 잡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늘 사용하는 이 강의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알려드리는 게 좋겠죠. 자, 이 내용은 우리 농구원에서 발표한 기본서의 부록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싶으신 분은 네이버에다가 이지손평 검색하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가 나오게 되는데요. 가입을 하신 다음에 교재 무료 다운로드 좌측에 보시면은 교재 무료 다운로드 탭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세 번째에 제가 이렇게 별표 1에서 9 그리고 부록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는데요. 자, 요 게시판에 들어가시면은 맨 위에가 최종이겠죠. 2024년 10회 교재 최종이라고 해서 제가 4월 19 개정사항을 반영한 별표 그리고 부록을 업로드를 해두었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강의 자료랑 동일한 내용 여러분 출력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출력하셔가지고 학습에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농업 재해보험 관련 용어 먼저 한번 빠르게 여러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용어 공부를 해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 기본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용어들을 사용해서 손해평가사 시험을 준비를 할 때 그 이론서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용어의 기본적인 의의를 알지 못하면은 이해가 조금 더 어렵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용어는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시험에 여기 용어에 있는 내용이 5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아주 많이 되었어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기본 이론 강의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과정으로 문제풀이 특강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죠. 문제풀이 특강 때는 이제 우리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도 다룰 거고 그리고 제가 이런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될 거예요 라고 출제 예상 문제도 만들어서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용어 파트에서 실제로 시험에 문제가 엄청 많이 출제가 되었다.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용어 지금 당장 외우려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용어는 여러분이 우리 시험에 갈 때 우리 시험 보러 갈 때 우리 딱 한 번만 공부하고 갈 거 아니죠. 우리 교재가 내용을 다 암기할 정도로 지금 공부를 하시고 시험장에 가실 건데요. 자, 그렇게 공부를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여기 있는 용어의 개념은 어느 정도 저절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요런 용어가 있구나. 우리는 실제 시험을 볼때 이 이론서에서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구나 정확한 의의를 알아두는 큰 개념을 잡는 방식으로 한번 같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농어업 재해가 뭐냐. 자, 요 단어 그대로 보시면 돼요. 농업과 어업에 일어난 재해. 농업과 어업에 일어난 재해가 농어업 재해가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우리 농어업 재해 보험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 정확한 용어의 해설을 보자면은 농작물, 임산물, 가축, 그리고 시설물까지 들어가요. 농업용 시설물까지. 자, 여기에서 발생하는 자, 세 개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자조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들어가고요. 그 다음 추가로 병충해 질병까지. 자, 그리고 양식수산물 그리고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질병, 화재. 자, 우리는 이러한 재해들을 농업과 어업에서 발생하는 재해라고 한다. 그래서 농어업 재해라고 하는구나.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농어업 재해 보험은 자,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 잡아 드릴게요. 자, 우리 방금 전에 살펴본 이러한 농어업 재해로 발생하는 자, 재산 피해가 포인트예요. 자, 인명피해 아닙니다. 재산피해예요. 자, 여기다가 인명피해 아니다 한 번 더 체크하면 좋겠죠.
자,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 농업재해보험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액, 보험 기간, 보험료 이런 거 나와요. 자, 이런 거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이겠죠. 자, 포인트만 잡아드리자면은 보험 가입 금액은 뭐를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하냐? 보험 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 자, 이거를 우리는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보험 가액은 뭐냐? 보험 가액은 자,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이 보험 가액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험 목적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이 보험 가액이 되는 거예요. 자, 집으로 따지면 집이 1억이에요. 그러면은 그 집의 가치, 그 집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이 1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험 가액, 그 집이 화재로 전소가 되었을 경우에 최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은 1억이다. 그래서 보험 가액은 1억이다. 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개념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보험 기간은 너무 쉬워요. 자, 보험 가입하려면 계약을 진행하겠죠. 계약에 따라서 보장을 받는 기간은 보험 기간이다. 자, 그러면 보험료는 뭐예요? 자, 모르시는 분 없죠? 자, 보험료는 약정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한 보험 가입자가 재보험 사업자에게 내는 게 보험료다. 자, 그럼 반대 의미는 보험금이 되겠죠. 자, 피해가 발생했어요. 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약정에 따라, 자,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재해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건 보험금. 그러니까, 가입자가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내는 거는 보험료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반대로 재해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거는 보험금이다. 자, 그 다음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뭐냐 나와 있죠. 자, 우리 농업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국가랑 지자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국가랑 지자체에 지원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계약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우리는 말 그대로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고 할 거야. 자, 이렇게 한번 받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시범사업 요 개념도 잘 봐두셔야 돼요. 자, 형광펜으로 밑줄 그을게요. 자, 보험사업을 우리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먼저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이거를 운영해도 좋을까? 자, 이렇게 먼저 시범적으로 사업해보는 거를 시범사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정확한 용어의 정의를 보자면은 보험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자, 보험의 효용성, 그리고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일정된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 사업을 우리는 시범 사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농재법 같은 경우, 실제로 우리 농업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시범 사업 운영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본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밑줄 친 부분 빈칸 채우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중요 포인트 위주로 여러 번 반복하셔가지고 학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자, 그러면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용어. 자, 더 중요하죠. 우리 아까 앞에서 살펴본 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보험과 관련된 용어다. 이렇게 보시자면은 지금 보는 거는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할 용어들이에요. 잘 정리해 주시면은 좋고요. 자, 먼저 계약 관련 용어 볼게요. 자, 가입자 수는 뭐냐? 자, 보험에 가입한 농가나 과수원 수를 우리는 가입자 수라고 한다. 자, 가입률이죠. 가입률은 가입 대상 면적 대비 가입한 면적을 백분율로 표시한 게 가입률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가입 금액은 뭐냐? 우리 아까 앞에서 살펴본 보험 가입 금액이랑 동일한 맥락의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험에 가입한 금액으로 재해보험 사업자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가입 금액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계약자 누구예요? 계약자는 재해보험 사업자랑 보험 계약을 체결해요. 그리고 보험료를 낼 사람이 계약자가 되는 거겠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 손해를 입은 사람이 피보험자가 되고요. 자, 보험증권은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드리는 증서가 보험증권인데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냐? 자, 포인트 한번 잡을게요. 보험증권은 재해보험 사업자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권을 우리는 보험증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보험의 목적이 뭐냐? 자, 보험의 목적은 말 그대로 우리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이 보험의 목적이다. 자, 그리고 농지는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계약에서의 농지는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이에요. 자, 필지랑 관계없어요. 실제로 경작하는 단위를 농지라고 할 겁니다. 우리 보험 가입의 기본 단위가 농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특이사항 하나의 농지가 여러 가지의 다수의 필지로 구성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의 필지가 다수의 농지로 구분될 수도 있다. 자,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의 농지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구나. 자, 눈여겨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과수원. 우리 과수 품목 같은 경우에는 과수원 단위로 지금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겠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과수원도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이에요. 자, 필지랑 관계없어요. 과실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과수원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나무 모르는 사람 없겠죠. 자, 근데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의 나무는 계약에 의해 가입된 과실을 열매로 맺는 결과주를 나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농업용 시설물은 시설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구조체 그리고 피복제로 구성된 시설을 우리는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할 건데, 자, 구조체가 뭐고 피복제가 뭐냐? 자, 쉽게 생각하시면은 구조체는 우리 비닐하우스에서 기둥이 되는 거를 구조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피복제는 비닐하우스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비닐로 덮어놓겠죠. 내부의 온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닐로 덮어놓는 거를 알 수 있는데요. 그 비닐 그거를 우리는 피복제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용 나와 있네요. 구조체랑 피복제가 뭐냐? 자, 구조체는 기초, 기둥, 보, 중방, 석가래, 가로대. 자, 이런 것처럼 하우스의 구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게 구조체고, 자, 피복제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비닐하우스의 내부 온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공된 투광성이 있는 자재가 피복제다. 자, 부대시설이 뭐고 동산시설이 뭐냐? 부대시설은 우리가 부대로 농업용 시설물에 설치한 시설이 부대시설이고, 동산시설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은 시설을 우리는 동산시설이라고 할 거야. 자, 그리고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뭐냐? 자, 아까 해서 본 거랑 동일하죠. 국가랑 지자체의 보험료를 제외한 계약자가 부담해야 되는 보험료가 계약자 부담 보험료다. 자, 그리고 환급금 볼게요. 자, 우리는 이제 이 보험 계약에서 환급을 하는 케이스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언제 환급을 하게 되냐? 자, 계약이 무효가 되었어요. 계약이 효력 상실이 되거나 해지가 되는 경우 이제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때 환급하는 금액을 우리는 환급금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자기부담금이 뭐냐? 자, 자기부담금 다 아시죠? 계약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자기부담금이 되는데요. 자, 우리 이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하의 손해는 보험 가입자 본인이 먼저 부담을 해야 되고, 일정 비율을 초과한 손해만 이제 재해보험 사업자가 보상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기부담 비율이 20%, 자기부담 비율이라고 할게요. 자, 자기부담 비율을 20%로 가입을 했어요, 계약자가. 자, 근데 우리 이제 손해율을 따져봤어요. 손해율을 따져보니까 27%의 손해가 발생을 했어요. 자, 이러한 케이스에는 계약자가 지금 손해의 20%는 먼저 내가 책임을 질게 라고 한 거죠.
그러면은 27%의 손해가 발생했지만 여기에서 계약자의 자기 부담 비율 20%를 빼고 나머지 7%, 자, 요 7%의 손해율만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손해액이 되겠죠. 자, 요거만 재해보험 사업자 NH 손해보험에서 지금 이제 보상을 한다. 자, 요 의미예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요 자기 부담금의 지금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비율 이하의 손해는 보험 가입자 본인이 먼저 부담해라. 그리고 손해액이 일정 비율을 초과한 그것만 재해보험 사업자가 보상을 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자기 부담 비율 뭐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번 보시면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과 관련된 용어죠. 자, 보험사고는 뭐냐? 보험 계약에서 재해보험 사업자가 어떤 사실 발생을 조건으로 보험금 지급을 약정한, 자, 포인트 뭐예요? 우연한 사고가 포인트예요. 자, 우리 일부러 계획적으로 지금 손해를 낸 거는 보험금 지급되지 않고요. 우연한 사고만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 당연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사고율 뭐냐, 손해율이 뭐냐, 피해율이 뭐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저는 식물체 피해율 같이 볼게요. 자, 식물체 피해율이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 경작불능 보험금이 지급되는 품목에서만 나오는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경작불능 조사에서 고사한 식물체를 보험가입 식물체로 나누어 산출한 게 식물체 피해율이다. 한마디로 식물체가 피해를 입은 비율을 식물체 피해율이라고 하는구나.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전수조사랑 표본조사는 묶을게요. 자, 두 개의 의미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전수조사. 자, 수확물을 모두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 자, 그러면은 표본조사는 뭐냐? 표본조사는 수확물의 특성이나 수확물을 찾아낼 수 있는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해서 조사하는 게 표본조사가 된다. 자, 의미가 달라요. 전수조사는 모두 조사하는 거고요. 표본조사는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게 표본조사가 된다. 자, 그리고 재조사가 뭐냐? 자, 재조사. 다시 조사를 하는 게 재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누가? 보험에 가입한 보험 가입자, 계약자가 되는 거겠죠. 자, 보험 가입자가 우리 이제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손해평가사들이 손해평가반을 구성해서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OT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게 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 결과를 설명이나 통지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약자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보험 가입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손해평가사들이 내 농지의 피해율을 너무 낮게 책정을 한 것 같아. 자, 이러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나는 이 손해평가 결과가 잘못된 것 같아. 자, 이런 거를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해요. 자, 이러한 경우에 재해보험 사업자, 자, 우리 여기에서 재해보험 사업자는 NH 손해보험이 재해보험 사업자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보험 가입자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재해보험 사업자가, 자, 포인트는 다른 손해평가반이에요. 처음에 가서 평가를 한 손해평가반 말고 다른 손해평가반을 다시 구성해서 다시 조사해보세요 라고 하는 게 재조사가 된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검증조사는 뭐냐? 자, 검증조사는 주체가 재해보험 사업자 또는 재보험 사업자가 되는데요. 자, 우리 아까 재조사는 보험 가입자, 계약자라고 했어요. 근데 검증조사는 재해보험 사업자나 재보험 사업자가 자, 손해평가반 너네 지금 제대로 손해평가를 하고 있냐? 자, 그 결과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일정 수를 임의로 추출해서 확인하는 조사가 검증조사다. 두 개 주체가 다르죠. 재조사는 보험 가입자가 지금 주체가 되어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재조사다.
자, 그럼 검증조사는 재보험 사업자나 재보험 사업자가 너는 제대로 하고 있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일정 수를 임의로 추출해서 조사하는 게 검증조사다. 두 개 의미가 다르니까 두 개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여러분 잘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답안 보시면 이제 수확량 그리고 가격이랑 관련된 용어 나와 있어요. 자, 여기도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 용어 잘 구분하셔가지고 잘 봐두셔야 되는데요. 먼저 평년 수확량. 자, 평년 수확량이 뭐냐 하면은, 자, 이거는 우리가 이 해당 농지에 기대되는 수확량을 평년 수확량이라고 한다. 먼저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되는 수확량을 어떻게 산출하냐? 자, 가입연도 직전 5년 중에서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실제적인 수확량이랑 표준 수확량을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평균해서 산출한 해당 농지에 기대가 되는 수확량을 우리는 평년 수확량이라고 합니다. 아, 요만큼, 이 A 농지에는 이만큼의 수확량이 예상이 된다. 자, 이게 우리가 지금 평년 수확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실제 수확량은 뭔지 알겠죠? 실제의 수확량. 그러면은 표준 수확량은 뭐야? 표준 수확량은 바로 아래 나와 있죠. 가입하는 품목에 자, 세 가지 따질 거예요. 품수제, 품종, 수령, 재배 방식 등에 따라서 자, 우리 정해진 수확량을 우리는 표준 수확량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평년 착과량은 뭐냐? 평년 착과량은 우리가 가입 수확량을 산정하거나 적과 종료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감수량을 알 수 없죠. 자, 왜 그래요? 적과라는 작업이 뭐예요? 적과라는 작업은 우리 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서 하고 있는 작업인데요. 적과는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겨두고 과실을 솎아내는 것, 한마디로 열매 솎기라고 하죠. 자, 그걸 적과라고 하는데 적과라는 작업을 하기 전에는 유과, 어린 과실이라고 하고 적과라는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비로소 과실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적과 종료 전이면은 자, 이론상으로 유과니까 지금 과실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적과라는 작업을 하기 전에 적과 종료 전에도 뭐 냉해 피해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러한 경우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는 줄어든 양 감수량을 산정을 어떻게 하냐? 아, 자, 이거는 평년 착과량을 기준으로 우리는 이 감수량의 산정을 하겠다. 이 기준이 되는 착과량을 평년 착과량이라고 할 거야. 요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고 지금은 처음 하시는 분은 당연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거는 우리 적과전 과수사종 파트를 공부를 하시고 그때 다시 여기 넘어오셔가지고 아, 평년 착과량이 이거구나. 자, 요렇게 다시 한번 이해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평년 착과 수는 뭐냐? 착과량을 가입 과중으로 나누어 주면은 평년 착과 수가 되는 거고요. 자, 가입 가격, 가입 과중, 가입 수확량 다 여러분이 받으시면 되는데요. 가입 수확량 한 개 같이 볼게요. 자,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을 가입 수확량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 50에서 100% 내에서 보험 계약자가 결정한 수확량으로 가입 금액의 기준이 되는 거를 가입 수확량이라고 할 거야. 자, 요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감수 과실수. 자, 감수된 과실수다, 줄어든 과실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포인트는 뭐예요? 보장하는 자연재해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과실수를 우리는 감수 과실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기준 가격, 기준 착과수, 기준 수확량 나와 있고요. 자, 미보상 감수량 같이 볼게요. 자, 말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요. 미보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감수된 량을 미보상 감수량이라고 하는데요. 자, 정확한 용어의 정의를 보시자면은 감소량 중에서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감소한 량을 우리는 미보상 감수량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뭐 보장 생산비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적과후, 착과수 개념 한번 같이 볼게요. 적과후, 착과수는 통상적인 적과 그리고 자연낙과 종료 시점의 착과수를 우리는 적과후, 착과수라고 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평년 결실수 나와 있죠. 우리 아까 살펴본 평년 수확량이랑 기본적인 큰 틀은 비슷한데 이 평년 결실수라는 용어는 어떤 품목에서 사용하냐 보면은 우리 OD 품목에서는 평년 결실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는 평년 결과 모지수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평년 결과 모지수는 뭐냐? 자,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큰 틀, 큰 의미는 평년 수확량과 비슷하지만 용어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평년 결과 모지수는 우리 복분자 품목에서 평년 결과 모지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구나.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조사 관련 용어. 자, 여기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고사 주수가 뭐냐? 자, 고사. 실제 결과 나무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거를 우리는 고사 주수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제 결과 나무 수가 뭐냐? 자, 세 번째에 실제 결과 주수 나와 있죠. 실제로 과실이 열리는 나무 수를 우리는 실제 결과 주수라고 할 건데요. 언제를 기준으로? 자,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가입 일자를 기준으로 농지나 과수원에 심어져 있는 모든 나무수를 우리는 실제 결과 주수라고 합니다. 자, 다만 인수하는 조건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 자, 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나무의 예가 나와 있죠. 자, 예를 들면은 유목, 어린 나무예요. 어린 나무를 우리는 유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한 품종, 한마디로 가입이 어려운 가입 불가 품종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라고 하는데요. 얘네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실제 결과 주수라고 우리는 지금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미보상 주수가 뭐냐? 자, 우리 아까 앞에서 본 내용이랑 동일한데 여기는 나무니까 지금 주수가 붙었어요. 자,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되거나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나무수를 우리는 미보상 주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기수확 면적이랑 기수확 주수 다 동일한 내용이죠. 먼저 수확된 면적, 먼저 수확이 완료된 나무수. 자, 이거를 각각 기수확 면적, 기수확 주수라고 하는구나. 자,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되고요. 자, 수확이 불능한 주수는 뭐를 수확 불능 주수라고 하냐? 자, 보험 기간 내에는 수확이 불가능해요. 자, 우리 나무는 기본적으로 보험 기간을 1년으로 잡고 있어요. 1년 동안은 수확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 나무가 죽지는 않았어. 그래서 얘가 우리 1년 동안은 지금 수확이 안 되지만 뭐 이듬해 또는 2년 뒤 이때는 이제 수확이 가능할 것 같아. 자, 우리는 이거를 수확 불능 주수라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죽은 거, 고사 빼고, 미보상 빼고, 수확 완료 빼고, 수확 불능을 빼면은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해야 될 조사 대상 주수를 산출할 수 있다. 자, 조사 대상 주수. 나중에 우리 문제 풀 때 이거 진짜 많이 산출해야 돼요. 자, 별표 한 개 치고 의미 잘 봐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실제 경작 면적은 보험에 가입하는 가입 일자를 기준으로 우리가 실제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면적을 실제 경작 면적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확 불능 면적, 다작물 미보상 면적 각각의 의미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쉽게 아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재배 그리고 피해 형태 구분 관련 용어 나와 있어요. 꽂는 분화가 뭐냐? 꽂는 분화는 영양 조건, 기간, 기온, 일조 시간 따위의 필요 조건이 다 차서 꽃눈이 형성되는 현상을 우리는 꽃눈 분화라고 할 거야. 그러면은 꽃눈 분화 기는 뭐냐? 꽃눈 분화 기는 자, 이러한 꽃눈 분화가 몇 프로?
50% 정도 진행된 때를 우리는 꽃눈부나 기라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낙과, 착과, 적과, 열과 얘네 잘 봐둬야겠죠. 낙과는 떨어진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진 과실을 낙과라고 하고요. 착과는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있는 과실이 착과다. 자, 적과 용어 잘 봐두셔야 되는데요. 해거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하기 위해서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기고 나무로부터 과실을 따버리는 행위, 한마디로 열매 속기 작업을 우리는 적과라고 합니다. 자, 적과 의미 한번 잘 봐두시고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자, 이러한 적과 작업이 완료가 되어야지 비로소 우리는 과실이라고 하고 적과라는 작업을 하기 전에는 어린 과실, 유과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열과는 뭐냐? 과실이 갈라지는 현상을 열과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포도 품목에서 지금 열과 많이 확인되시고 있습니다. 자, 과실이 숙기에 과다한 수분을 흡수하고 난 후, 자, 뜨거운 기온이 지속되어 이러한 경우에 수분을 배출하게 되면서 과실이 갈라지는 거를 열과라고 한다. 자, 그리고 발아는 뭐냐? 꽃 또는 잎에 눈의 인편이 1에서 2mm 정도 밀려 나오는 게 발아고요. 발아기는 이러한 50% 정도 발아한 시기가 발아기다. 자, 신초발아는 뭐냐? 당년에 자라난 새 가지가 1에서 2mm 정도 자라기 시작하는 게 지금 신초발아고, 신초발아기는 뭐냐? 마찬가지로 이러한 신초발아가 50% 정도 발아든 시점을 신초발아기라고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수확기 나와 있고, 자, 유실, 매몰, 도복, 절단 2분의 1. 자, 이만큼. 그리고 아래 침수, 소실 2분의 1. 자, 전부 다 나무랑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거는 숫자 위주로 봐두시면 돼요. 자, 숫자 위주가 무슨 말이냐? 자, 매몰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 이상, 30% 이상이 묻히면 매몰이다. 도복은 45도 이상 기울어지거나 넘어지면은 도복이구나. 절단은 3분의 2 이상이 분리되면 절단이고, 절단 2분의 1은, 자, 말 그대로 2분의 1이죠? 2분의 1 이상이 분리되면은 절단 2분의 1이다. 자, 소실도 마찬가지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나무의 3분의 2 이상이 사라지면 소실이고, 소실 2분의 1은 나무의 2분의 1 이상이 사라지면은 소실 2분의 1이다.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이항이랑 직파. 요 두 가지 묶어서 봐야겠죠. 자, 이항이랑 직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논작물에서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데요. 자, 이항은 옮겨 심는 작업을 이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직파는 뭐냐? 직접 파종하는 게 지금 직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물이 있는 논에 파종 하루 전 물을 뺍니다. 그리고 종자를 일정한 간격으로 전파하는 파종 방법이 직파 방법이다. 그러니까 직접 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종실비대기. 이것도 용어 특이하죠? 종실비대기는 두류의 꼬투리 형성기를 종실비대기라고 하는데요. 우리 시험에서 콩팥 2개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출수는 벼의 이삭이 줄기 밖으로 자란 게 출수고, 자, 출수기는 이러한 출수가 몇 프로 이상? 70% 정도 출수한 게 출수기다. 아, 우리 아까 앞에서 본 거 있죠? 앞에서 본 뭐뭐기, 자, 꽃눈 분화기, 발화기, 신초 발화기는 전부 다 50% 정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출수기만 70% 정도 출수한 시점이구나. 퍼센테이지가 다릅니다. 자, 요런 거 묶어서 암기하면 쉽겠죠. 출수기만 70%고 나머지 뭐뭐기로 끝나는 꽃눈 분화기, 신초 발화기, 발화기는 50%구나. 자, 요렇게 묶어서 같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정식이랑 정식일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작기, 주련, 종균 접종 다 어려운 내용 없어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밥원 보시면 이제 기타 보험 관련 용어 나와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여러분 보험 가입, 기본적으로 다른 보험이라도 지금 여러 번 가입하신 분들은 요 내용 그냥 읽어보시면 압니다. 자, 이 내용은 저는 강의를 진행하지 않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가축재해보험 관련 용어의 정의죠. 가축재해보험 관련 용어는 저 진행할 게 많진 않지만 다음 시간에 한 번에 모두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